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재밌는 얘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동문 수학하는 도리와 두꺼비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리네는 만석거부요, 두꺼비네는 가난해서 부모님들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일념에서 서당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친구 두꺼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이고 또 아버지가 구두쇠라 도와주자고 해야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도리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두꺼비를 유명한 점쟁이로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은반상기를 뒤뜰 모과나무 고목 속에 갖다 놓을 것이야. 두꺼비 너는 모르는 척하고 와서 코로 냄새를 맡아서 은반상기를 찾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반상기를 모과나무 속에다 감춰 놓았습니다. 아유, 물론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때 어머니에게 우리 서당에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자고 도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리는 두꺼비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요. 그리하여 여기저기 냄새를 맡는 것처럼 하다가 모과나무 고목 속에서 은반상기를 찾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보수를 받아서 가난을 면하고 소작논을 받아서 두꺼비 아버지도 남의 집 머슴살이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도리와 두꺼비는 더 친한 친구로 우정을 이어서 동문수학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코로 냄새를 맡아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소문이 입과 입을 통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두꺼비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용한 점쟁이로 널리 알려져서 궁중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이때에 중전이 아이가 없어서 몹시 걱정이 돼서 두꺼비를 불러들였습니다. 실제로 두꺼비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전 앞에 된 두려움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금이 내전에 들어오다가 웬 사람이 중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여차여차 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일관을 시켜서 중전 뜰 앞에 있는 큰 돌로 두꺼비를 눌러놓고 임금은 저 돌 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겁에 질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무심코 나온 소리가 아이고 도리 때문에 애먼 두꺼비가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때 임금 옆에 섰던 일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용케 맞췄다고 하면서 일관은 돌 밑에 두꺼비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라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그렇다면 중전은 언제 아이를 갖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두꺼비는 겁에 걸려서 얼른 대답한다는 것이 오늘 저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날 내전에서 자게 됐고 그 후로 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꺼비에게는 음관주부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완전한 영리학자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임금이 옥쇠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내로라 하는 영리학자 그리고 무속들을 총동원했지만 찾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두꺼비를 보내기로 해서 후한 여비를 줘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중국에서도 역시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그래서 훌륭한 객관에 머무르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외딴 집을 마련해 달라고 두꺼비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쉬면서 한 달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은 다 돼가고 몹시 불안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잠이 오겠습니까?
유난히 바람이 불어서 문풍지도 서럽게 울어대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의 문풍지야 내일이면 나 죽는다. 이놈의 문풍지야 내일이면 나 죽는다라고 연거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큰절을 하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옥새는 제가 훔쳐다가 저기 연못에 넣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목숨 하나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비는 너의 목숨은 구해주겠다마는 그게 사실이랬다. 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 안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이름이 문풍지였고 조선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하니 매일 저녁 이 방 근처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는데 야 이놈의 문풍지야 내일이면 너 죽는다 라는 말로 알아듣고 이와 같이 와서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궁중의 나리를 불러 저 연못의 물을 다 퍼내도록 해라 라고 명하고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옥새는 그곳에 있었고 중국 임금은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 중 이 두꺼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죽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눈 한쪽을 꼬챙이로 쑤셔버리고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이 하나 없어지면서 영이 없어져 버려서 이제는 바보가 되었다 라고 소문을 내고는 도리와 함께 평생 부자로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다고 전합니다. 이런 설화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설화 아니겠습니까?